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서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 악화로 코스닥은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특히나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반도체, PBR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락을 계속 가중시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하락이라니 계좌가 계속 마이너스라니 월요일에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 지치고 힘이 들으셨다면 오늘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원기 회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은택 멘토와 함께 떠나는 투자의 맥,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임계치만 넘기시면 됩니다.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의 열정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 그 1도 저 오은택 멘토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주식의 맥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레벨업 클래스 뜨거운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열정 이분 오은택 멘토님 따라올 수 없겠죠? 반갑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맥 오은택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뭔가 소외감, 시장에서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향은 봐드릴 건데 강의 초점보다는 우리 지금 내가 갖고 계시는 종목들, 종목 상담에 포커스를 둘 생각이에요. 어떤 처방전, 제가 오늘은 일일 허준이 될 거거든요. 어떤 처방전을 드리는지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고민되시는 종목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계 허준이 오늘은 되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처방하겠다라고 오늘 스페셜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방전 필요한데요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카메라를 지금 보이는 QR코드 가까이 갖다 대주셔서 링크 나오면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낱낱이 올려주세요. 종목 처방전 저희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오늘, 내일 어떻게 방송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멘토님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페셜 방송이라고 했는데 네네. 뭐가 다른 건가요? 오늘은 지난 주와는 조금 달리 그 종목의 맥을 축소하고 처방전 말씀드린 종목 상담을 강하게 넣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 상황 진단하는 게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오늘 조금 정확하게 처방전 진단 드리면서 뭔가 조금 희망을 더 심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또 총선이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덜 비중 두는 그 종목의 맥 관련해서 기법 스페셜 기법 강의 내일은 풀로 꽉 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우리 공부하자님께서도 종목 고민을 올려주셨는데 자,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스캔하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 내일은 또 스페셜한 기법 강의 어떻게 차트 보는지 시장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 들어가 볼까요? 멘토님, 오늘 시장이요 한마디로 좀 어땠다라고 보셨나요? 오늘뿐만 아니라 네. 올해 들어서 반도체주 없는 나는 어떻게 약간 그런 나는 왜 반도체주가 없을까? 네,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 관련 종목 없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참고 매수 타점 기다리다가 진입을 해봤더니 또 고점에서 차익 매물 터지는 그런 종목들 마주하실 가능성도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시장을 보면서도 중요한 게 이따 종목 상담, 종목 처방 정도 드릴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 흐름과 정박을 타는지 엇박을 타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포트 안에 종목이 과연 반도체 관련 종목이었는지, 아니면 시장 흐름이 시중 상위 대형주, 반도체주 특히나 가는 흐름에서 대부분의 섹터의 종목들 중소형주 내리는데 거기에 편승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굳이 소외감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왜냐? 제가 계속 뭐 강조드렸던 역배열 만들어 줄 거고 기회를 다시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흐름 간단히 짚어 드리고 종목 처방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보면서 여러분 이 화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한 2, 3주 연속으로 띄워놓은 것 같아요.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점을 높여가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저점 높여가는 추세 이어지고 있으나 언급드린 거 이 부분, 이 상승 갭을 메우는 과정 충분히 시나리오상 넣어놔야 된다고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의 우리 예측 범위에 있던 조정이었어요. 이때 상승 갭을 메우는 과정 전부 다 메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부 다 메우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단기 눌림을 통해서 이 앞전의 상승 갭을 눌림 조정 있었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매크로 상황이 변했는지 간단히 이 헤드라인,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있다. 그죠? 왜 그런 거 하니? 일단 미국 나 혼자 산다 모드예요. 고용지표도 잘 뽑히고 경제지표 PMI도 잘 뽑히고 굳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할 명분이나 필요성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최근에 금값, 여러분들 금값 연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코아, 뭐 원두 전부 다 원자재 가격.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국제 유가. 이 부분은 최근에 그 중동 리스크, 뭐 이란과 이스라엘 확대, 전쟁 리스크 확대되는 그런 부분도 국제 유가까지 조금 이제 상방이 열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고 보니까 경기 지표 잘 뽑혀 원자재 가격은 다시 오르려고 해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스케줄 자체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6월에 할 거 7월, 8월로 늦춰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오히려 급진적으로 6월부터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이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였냐면 미국 경기 글로벌 패권국이죠. 미국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오히려 그 시그널이 증시 자체에 더 큰 하방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볼 때 어찌 됐든 경기가 좋아요. 미국 경기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의 실적도 따라간다. 실적은 시차를 두고서라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금리 인하 스케줄은 늦춰졌지만 차츰 빠졌던 종목들, 뭔가 실적도 잘 뽑히고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뭔가 부각받는 기회가 올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감으로 인해서 내렸던 부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바로 나왔네요. 금리 인하 전망 바꿀 CPI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상당히 이제 조금 중요한 스케줄이 CPI도 발표되고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우리한테 또 중요한 우리의 일꾼을 뽑는 총선, 그죠? 그 부분도 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휴장입니다. 신납니다. 그래서 금리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어떤 게 여러분들 중요하죠? 네? 어떤 게 중요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냥 편하게 뭔가 이제 리프레시 할 수 있고 나를 되돌아 볼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장을 보다 보면은 이게
중심을 저 같은 사람은 중심을 잡고 있어도 이렇게 시장이 어려우면 좀 2배로 힘들거든요, 사실.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 힘들어요. 근데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굿 타이밍이라서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신나 보이십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감정이 얼굴에 다 티나는 사람이라 네. 다시 이제 이어갈게요. 이어서 해주세요. 네.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어닝 시즌. 이제 실적 시즌 개막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잘 뽑혔죠. 그래서 오늘은 보합권에 그쳤으나 충분히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제가 아까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도 삼성전자가 가면 코스피 차트도 오릅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두 차트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해요. 시총 상위주, 1등 종목이죠. 반대. 근데 그 종목이 가면 갈수록 수급 블랙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시총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개별 중소형주, 오늘같이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시총 큰 종목들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한정적이니까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보다는 우리는 어닝 시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 실적을 뽑아내는지 체크하는 거 이제 도래했거든요. 최근에 무슨 여러 가지 뭐 감사 보고서나 제출 지연이나 의견 거절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 보면은 조금 되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느 정도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지속적으로 적자 보이는 기업도 있었고 뭔가 재무적으로 약화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 어닝 시즌 우리 포트에 있는 종목들 실적 발표하는 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어찌됐든 외국인이 코스피 주도하고 있고 가장 많이 담아놓은 종목 중 5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한 종목이 뭘까요? 뭘까요? 이건 의외라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뭘까요? 뜬금없긴 합니다.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입니다. 물산. 삼성물산. 이게죠? 네.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군 위주로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어느 정도 시세를 이어가는 이유에는 이런 메이저 수급, 지수도 움직이고 종목도 움직일 수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의 흐름, 코스피가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를 이어가는 연휴에는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냥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 장중 86,000원 터치를 했습니다. 10만 전자 간다.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클 산업에 있어서 기사 타이틀에 구체적인 목표가는 아니죠. 이런 우리 21년도 초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 96,800원인가 그 시점에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지 삼성전자 관련해서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런 시점일수록 조금 조심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띄워놓는 건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코스피 5개월 들고 계시고 코스닥은 1개월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런 수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개별 종목을 매수했을 때 코스피는 5개월 들고 있고 평균적으로 코스닥은 1개월밖에 안 들고 계신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모 증권사 200만여 개 그러니까 활성 계좌죠. 이제 활발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계좌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활성 계좌가 700만 따졌을 때 3분의 1 정도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이긴 해요. 뭐냐면 가장 많이 작년 말에 매도를 했던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4위가 현대차입니다. 3위가 기아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분기만 조금만 더 들고 있었어도 충분히 신고가를 마주할 수 있는 종목이 포트에 있으셨던 분들이 상당수였다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얘네를 팔고 한 종목 LG생건 빼고 다 2차전지로 넘어갔다는 거. 2차전지 요즘 힘들죠? 그죠? 엇박자를 계속 타는 흐름이 지속됐다. 이거는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우치지 않는 이상, 뭔가 이 주식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하는 이상 이런 엇박자 타는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거 강의하는 중에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디테일하게 보면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 이상 하락했어요. 특히나 개별 중소형, 오늘 종목 상담에서 이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시총 3천억 미만 이런 종목들 특히나. 오늘은 1.34%나 빠졌고, 안 그래도 힘들었죠. 요즘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 여기에 또 이제 시장 왜 이런 흐름이 도출됐나 정답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2천억 규모 순매수했고 1,000억, 1,600억 정도 코스닥은 팔았고 그래서 이렇게 혼조 흐름 있었다는 거.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자 기준까지 해서 무려 17조 정도를 담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였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잘 가는 모습이고 코스피 지수 자체도 외국인 수급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 너무 힘든, 요즘에 최근에 힘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위주 매수세. 주황색이 개인입니다. 개인 위주 매수세 보였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어느 정도 관망 포지션, 기관은 조금 팔았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은 어느 정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수급을 평소에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수요일 날 일단은 시장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봐드리고 이제부터는 종목 처방전을 드릴 거예요. 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중에서도 가는 종목만 많이 갔고 분명히 내 포트에 손실폭이 많이 확대된 종목들이 많이 있으셔서 막막하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허징이 돼서 종목 처방전, 적당한 올바른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엇박자가 아닌 정박자를 타고 가야만 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일단 원자재 가격 그리고 어닝 시즌이 나오는 종목들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주식계 허준 오은택 멘토와 함께 월요일에 여러분들의 종목 하나하나 처방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 종목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QR코드 바로 스캔하시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멘토의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 잠시 뒤 종목 처방전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처방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 투자가 잘 풀리지 않으시나요? 임계치만 넘기시면 됩니다. 물은 결코 99도에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됩니다. 99도의 열정만 갖고 오시면 나머지 그 1도 저 오은택 멘토가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를 통해서 주식의 맥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은 오은택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처방을 좀 받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종목 처방전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하단에 QR코드 나올 때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로 문의사항 주세요. 자, 부끄러운 어피치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K엔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7%가량 강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던 이 종목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좀 고민인지 앞으로의 전망들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주식계 허준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종목 처방전을 드리기에 앞서서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종목 상담을 처방전을 드릴 거예요. 오, 어떤 식으로? 일단 제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차트는 어느 정도 정답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누구한테든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어떤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
상담, 종목 상담 시간을 이렇게 마주하신다는 건 분명히 개별 종목들,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고, 제가 그 종목들이 추세를 반전시킬 시그널이 보이는지, 뭔가 수급이 차트에서 드러나는지 그 위주로 봐드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강조했던 역배열에 샀을 때 어떤 종목이든 더 좋은 승률과 손익비를 남길 수 있다고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이 보이면 그 부분도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K엔솔 네.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또 고민 사연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KN솔 일단은 지금 앞에 살짝만 볼게요. 앞서 한 차례 시세가 나왔었고 쌓았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해본 종목이라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23년도 8월 23일 33,350원 고점 찍은 이후에 꾸준히 우하향하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우하향하면 역배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당연히 맞는 수순이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탑2 섹터로 볼 수 있는 반도체랑도 관련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룸 신사업, 그리고 최근에 어느 정도 시세를 보였죠. 우상향 추세를 반전하는 모습 이때 보이실 거예요. 그죠? 1월 25일 날 저점 확인을 한 이후에 추세 반전을 하는 게 보이실 텐데, 이때는 모멘텀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액침 냉각, 뭔가 열을 식히는 수랭식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해서 시세가 나온 건데, 일단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매매를 해봤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차트 모습도 그렇고, 지금 신사업하는 그런 2차전지 드라이룸 관련해서도 그렇고, 액침 냉각 이슈가 당장은 뭐 관련 종목도 GST도 있고 하지만 대장주가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중인데, 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구조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차트 모양 보시면 우리 한번 이 종목에서도 보이네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거 차트를 여기 나온 김에 한번 보면서 이거 제 계속 강조한 흐름 아닌가요, 여러분들? 역삼역 5번 출구. 50, 20, 60, 120. 우하향하고 힘들었다는 거요. 역배열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1월 25일 날 12,900원을 찍어요. 그러면 바로 양봉이 떴죠. 그러면 양봉 포함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봉이면 네. 하나, 둘, 셋.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 그 이후에 거래량 터진 영망치를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도. 근데 쭉 보니까 그렇게 큰 거래량이 없이 우상향 추세를 모색했고, 그 이후에 이때가 보시면 거래량 터진 확인을 해볼게요. 거래량이 나왔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33배. 33배가 터졌고, 그렇죠. 지금 거래량 동반된 영망치가 21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제가 바로 잡으라고 했나요? 이런 종목들? 역삼역 5번 출구에서? 눌릴 때 잡자. 그렇죠. 충분히 눌리는 기간이 있다. 근데 지금 눌리는 기간이에요. 여기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역삼역 기법의 요점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그 교보제로 쓸 수 있을 만큼 지금 현재는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 갖고 있으신 분은 여기서 또 디테일한 게 들어가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비중이 50%야. 그러면 추가 매수 하시라고 안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라고 하지. 만약에 신규 매수 원하시면 이 눌리는 구간 충분히 매수 타점 잡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데 아까 그 처방전 요청하신 분께서 예를 들어서 비중이 한 10% 이 정도시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거에 5% 정도 추가적으로 더 분할로 매수해서 평단을 조금 내릴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결코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을 때. 네.
케앤솔은 여기서 처방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지금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더 들고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부하자님의 사연입니다. 상신 EDP요 18,680원에 10% 비중입니다 하셨는데 지금 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참 좋으련만 차트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 멘토님 보셨을 때 어떤 처방이 가장 적절할까요? 상신 EDP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시죠? 18,680원에 10% 18,000? 비중입니다. 제가 이 종목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도 걱정이 많이 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뭐랄까 차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종목의 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니까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상심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8,000원 부근이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충분히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만들 수 있는 매수 가격이시고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보시면 이거 길게 본 거예요. 길게. 종목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볼게요. 매수가를 한번 18,000원대 이렇게 해 볼게요. 보시면 다행히도 이 종목 길게 봤을 때 어때요? 지금 23년 작년 4월에 29,500원까지 시세를 분출을 한 구간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때도 매물대가 있다는 거는 이때 올라타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많았다. 것을 뜻하고 네. 다만 지금 이 빨간 선이 우리 종목 상담 요청하신 분 매수가 부근인데요. 보시면 바닥은 잡지 못하신 건 맞아요. 바닥은 잡지 못하신 건 맞지만 충분히 후속 대응을 통해서 수익 전환 시킬 만한 자리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보시면 50, 20, 60, 120 이 종목도 역배열 구간을 지났었네요. 그죠? 우하향 추세를 그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안 됐네요. 그죠?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이 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하면 다시 이걸 지우고 다시 세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기준을 둘. 잡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안 됐어요. 그럼 또 기준 잡아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준을 또 잡나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 포기하지 않고 보시면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가 되네요. 단기 이평선이 여전히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때가 역삼역은 확인을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영망치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게 언제냐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게 3월 7일이네요.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전에 거래량이 63배가 터지면서 기회평선 구간에 영망치가 예쁘게 서 있는 모습이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눌리는 구간을 매수 타점으로 차분하게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매수 타점이 있었던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구간에 밑꼬리 달고 하는 구간에 단기적으로 했을 때도 이게 작아 보여도 이 수익 구간이 10% 이상 되는 수익 구간이거든요. 다시 보시면 근데 바쁘시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못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본업이 있으셔서. 만약에 내가 대응을 못했다. 그러면 차분하게 지금 이런 시그널도 확인이 됐고 이 눌리는 구간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할 매수를 할 기회다. 그렇죠. 지금 비중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넘지 않으시면 지금 이 더 내리는 구간에 충분히 지금 121선 지지받고 밑꼬리 달긴 했거든요. 조금 더 보세요.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이탈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게 1월 18일 14,360원 이탈하지 않으시면 비중 축소 생각보다는 이 구간에서 이 남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라. 이렇게 종목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할 좋은 기회로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만큼 한번 전략을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나초부님 사연입니다. SBB테크인데요. 43,000원에 10%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차트를 보니까 2%대 빠지고 장중에 3만 지금 150원까지도 터치가 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처방전이 좀 필요할까 고민될 것 같아요. 멘토님, 네. 이거 비중이요. 좀 네네. 줄이는 게 나을까요? 평단가 낮추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낮출 때 낮추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낮추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기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쵸. 매수하신 금액을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43,000원에 10% 비중은 적정합니다. 그렇게 많이 아직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고 한 종목당 충분히 후속 대응할 수 있는 비중이세요. 보시면 근데 이 종목도 좀 길게 한번 볼까요?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서 로봇 관련주죠. 그렇게 차트가 크진 않을 텐데 길진 않을 텐데 보시면 한 차례 대시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고점은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진 상황이고 지금 거래량 없이 우하향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업종 뭔가 차트도 보지만 당연히 업황이나 업종에 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가 있긴 한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로봇이에요. AI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린 얼마 전에 유리기판 관련주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소통방에서 말씀드렸고 액침냉각도 그렇고 이 로봇 관련주가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그릴 거예요.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 종목 외에는 대다수 종목들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게 매수가예요. 보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역배열 다들 종목 상담 요청하시고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타이밍 맞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위기로 보느냐, 위기에서만 그치느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느냐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디테일한 부분.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내릴 수 있는 수급 상황이에요. 차트 모양이고 지금 지지라인도 전부 다 단기 지지라인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제가 체크를 하시라고 했죠.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이다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5거래일 중 3거래일 양봉 확인되고 거래량이 동반된 연망치가 확인되는 날이 올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관망하시다가 손절 타이밍은 아니고 관망하시다가 그 시점에 비중 10%라고 하셨으니까 5% 정도 더 담아서 평단을 조금 더 내리시면 충분히 이 종목도 수익 전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것으로 이 종목의 처방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관망하시다가 5% 정도 비중을 담아서 평단가를 낮추자라는 좀 얘기니까요. 하나 좀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처방전 받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굉장히 피곤하네요. 라는 생각 드시면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AS 하나하나 받아보시죠. 지금 소통방 저희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그다음 바로 링크 누르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했던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오주상님 사연입니다. 앱코 지금 신청해 주셨습니다. 1,300원에 7% 지금 비중인데 와 3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 들고 계신 분이네요. 꼭 좀 분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오래 가져간 만큼 고민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3년 동안 들고 있던 이 종목 그럴 만한 가치가 있던 종목이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앱코 맞죠? 네. 그리고 매수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1,300원. 1,300원. 잠시만요. 이거 표시를 해놔야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괜찮아서. 월봉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건가 이러면서 좀 긍정적 시그널이 보이는데 일봉 차트로 봤을 땐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 정도 해놓고 1,300원 정도니까 일단은 보시면 상장 이후에 주봉으로 이 종목은 주봉 한번 볼까요? 네. 그러네요. 지금 3년 들고 계셨다고요? 맞아요.
상장 이후에 그야말로 이렇게 쭈르륵 볼게요 한번. 이게 주봉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하향만 한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 눈에는 보입니다. 최근에 이게 주봉인데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확인이 보시나요? 저랑 똑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니까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이게 주봉입니다. 20주선, 5주선, 60주선까지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봉으로 돌아가면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봉으로 보니까 확연히 보이시죠? 여기 따라가는 구간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이거는 애초에 매수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이제 그 논외로 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뭐 액면 분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가 희석 요인도 있었고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삼역 5번 출구도 대입하기 조금 어려운 왜냐하면 50, 20, 60, 120 이 구간이 있었으나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 동반된 영망치가 보이지 않아서 이때 뭐 매수 타점 잡으셨기 어려우셨을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차분히 이렇게 보다 보면 최근에 조금 유의미한 모습이 보이네요. 이게 언제냐면 4월 1일이에요. 만우절이었죠. 4월 1일 거래량이 25배 터지면서 이 이평선 수렴하는 구간에 영망치가 빵 떴고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지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대면 1,300원대면 충분히 이 종목도 걱정할 만한 가격권은 아니라는 그 대신에 너무 이제 오래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후속 대응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어떤 종목을 할 때도 처방전을 드릴 때도 정석 대응을 많이 하시라고 해요. 여러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정석 대응이 뭐냐면 매수가는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1,300원 부근이면 1,400원대면 그러면 약수익권의 비중 반 정도는 덜어놓고 욕심내셔라. 이게 제 기준으로는 정석 대응입니다. 오랜 기간 투자하셨고 뭔가 뭐라고 하죠? 심리적 보상? 근데 물 타고 유상, 무상 사연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요. 기존에 많이 물을 타시고 막 그래 오셨구나. 그러면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 사연도 너무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심리, 종목에 대해서 보상 심리 가지시면 안 되고 정석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수익권 가면 무조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반 덜어 놓으세요. 그리고 반으로 욕심내세요. 여기서 뭐 구체적인 매도가까지는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지금 가격대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바닥 다지고 우상향 하려고 하는 초입인 걸 보니까 충분히 수익 전환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 대응 하시라고 처방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걱정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약수익 가면 반 덜고 반으로 차익으로 좀 욕심내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스페셜 특강에 대해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우리 멘토님한테 여쭤볼게요. 멘토님, 오늘도 스페셜 특강이었는데 내일 스페셜 특강은 또 다르다고요? 네, 오늘은 최근 시장 흐름이 가는 종목만 가고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지금 포트의 상황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해드리고 뭔가 그 대응법 처방전을 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왔던 내 종목들의 처방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어쨌든 우리는 투자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 세우는 거나 우리가 앞으로 시장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종목의 매수 타점 정확하게 잡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앞으로 계속 폭 이어나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총선 전날에 좀 길게 그동안에 조금 이해가 안 되셨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짚어가면서 전부 다 이해시켜 드릴 수 있도록 내일은 스페셜 기법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스페셜 특강은요, 저희 방송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의 맥 또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이 시간에 또 틀어보시면 스페셜 방송으로 하나하나 기법 배워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통방에서 많은 분들도 종목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 증시에 대한 뉴스 분석과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 우리 멘토님께서 하나하나 기사를 통해서 달아주시기 때문에요. 장중에 함께 좀 투자할 때 뭔가 길라잡이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수통방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증시 뉴스들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오은택 멘토의 매수 타점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공략 종목들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타점 잡는지도 이 수통방에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뉴스 등 다양한 하나하나 정보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금쪽맘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파워로직스 9,000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쭉 빠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더 들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때는 그냥 시원하게 손절하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9,000원이요? 9,000원? 네. 네. 이거 표시를 해놓을게요. 네. 9,000원 표시를 해놓고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성 델타테크와 더불어서 얼마 전까지 시세를 주도했던 얼마 전이죠.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어느 정도 시세를 냈는데 이 앞전이죠. 보시면 쭉 당겨 볼게요. 이 종목도 역배열인 구간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이 타이밍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9,000원이시면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손절할 구간 아니에요. 손절을 고민하지 마시고 보시면 왜 아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어느 종목이든 재미없는 종목은 다 거의 다 대부분 우하향하고 역배열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자고요. 이 종목도 12월 13일 날 최저 6,030원 정도 찍고 그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만에 연속되진 않았어도 3 양봉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이평선 보세요. 50, 20, 60, 120 누구나 다 안 좋아하는 역배열에서 이 기회가 만들어진 종목인데 보시면 이 종목도 그저 뻔히 보이는 패턴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언제냐면 1월 4일이네요. 1월 4일 날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은 21배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21배 터지면서 영망치가 예쁘게 선 거 이 화면에서 보이실 거예요. 얘는 그 대신에 하루밖에 눌림이 오지 않아서 매수 타점 잡기 어려우셨겠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런 기회가 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초전도체 이슈로 이런 시세를 낸 종목이에요. 쫙 보자고요. 2450원까지 올랐고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는 가격 하락과 기간 조정 들어오는 게 정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장 뚫고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 절대 없어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지금 어느 정도 대칭적으로 보시면 대칭적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산 모양 그려지신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데칼코마니 같기도 하죠. 충분히 이 앞선 부근까지 내려온 거 지금 보시면 지금 8,250원인데 6,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열어 놓으셔야 돼요. 다만 앞서 보셨겠지만 이 종목도 지금 이평선 수렴하면서 역배열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더 내리면 추가적으로 후속 대응할 수 있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올 거거든요. 이 종목도 원래는 본연은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이 요즘 쉽게 말해서 죽쓰고 있는데 그 업황이나 추가적으로 많이 가격 메리트권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이 종목도 정박을 탔어요.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때문에 시세를 받았지만 그러면 원래대로 들어가서 이 종목이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실적이 어느 정도 뽑히는지 그리고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설 시점에 이 종목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내릴 수 있는 지금 수급이 없으니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는 열어 놓으시되 손절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평단을 내려놓는 그런 후속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손절 타이밍 아닙니다. 이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종목은. 후속
소폭 대응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손절할 타이밍은 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해 주셨어요. 이 점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분 사연 볼까요? GS건설이라고 사연 좀 보내주셨는데 우정진님, 15,730원의 비중은 한 10% 정도 담고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건설주들 요즘 흐름은 좀 어떤지 업황 같은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멘토님, 네. 이 GS건설 지금 처방은 어떤 게 딱일까요? 일단은 15,000원대라고 하셨죠? 15,300원? 15,730원이요. 아, 15,730원. 네. 그럼 조금 위긴 하네요. 잠시만요. 다시 해놓고. 뭐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데 일단 딱 됐네요. 15,700원. 결코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연속조에 눌러서 한번 당겨 볼까요? 조금 보시면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살짝만 당겨봐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절대 뭐 고민하거나 뭔가 이 스트레스 받을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 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이제 업황 자체가 이건 뭐 자세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금리 기조 유지되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많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PF 리스크도 떠안을 수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업황 개선이나 뭔가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돼. 금리 인하도 되고 뭔가 건설 경기 활성화도 돼야 돼. 그런 부분은 먼저 기억을 하시고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결코 높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으나 이 유의미한 몸통이 거의 다 죽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긴 했으나 그 이후에 보시면 아까 그 코스피 차트도 기억하실 거야. 어느 정도 강한 시작을 했어요. 이 사거래일 전에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필요증을 쌓고 이때 조금 정석 대응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근데 지수도 그렇고 어느 개별 종목도 그렇고 갭을 띄운 이후엔 이렇게 메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종목도 그 이후에 뭔가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이때 한 차례 거래량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추가적으로 지금 12배 정도 터졌었는데 더 거래량이 이렇게 빨간색이 빵빵빵 터지면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다만 결코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 아니고 GS건설 자체도 뭔가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튼튼한 회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없이도 그냥 어느 정도 기간 투자, 엉덩이 투자하시면 업황 받은 거와 함께 수익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업황 개선 턴어라운드를 활성화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돈벌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대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은 그렇게 걱정할 것들은 없는 종목이었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스페셜 특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건데 뭐 기법은 얘기는 해주셨지만 멘토님 우리가 뭐 어떤 기법 어떻게 배우는지 뭐 살짝만 맛보기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 해왔던 내용이긴 하나 뭔가 디테일한 부분, 뭔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종목도 어떤 매수가 평단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지금 환희에 가득 차서 계실 수도 있고 나한테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반대로 매수 타점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따라가는 매매 하게 되면 정말 스트레스 많이 주는 종목 될 수 있거든요. 탈모 유발하고. 근데 그런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남들보다 잡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역삼역 5원 출구에 어느 정도 정답에 가까운 길이 있고 싸고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법 강의를 내일은 조금 더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내일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남들보다는 싸고 명확한 타점, 이 맥점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투자의 맥 또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소통방입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 QR코드를 지금 바로 스캔해주세요. 링크 나오면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누르고 입장하셔서 다양한 또 시장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피드백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차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내일도 스페셜 방송으로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